또 다른 질문으로 인테리어 창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경력을 쌓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인테리어 창업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받았던 질문들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관련 학과 전공이 아닌데 창업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참고로 저도 전공자는 아니에요. 근데 15년 넘게 이렇게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죠. 관련 학과를 전공했으면 좋았겠지만 창업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거꾸로 제 주변에 관련 학과 전공을 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을 하다가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관련 학과 전공이 창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질문으로 인테리어 창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경력을 쌓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에서 2년 정도 경력을 쌓고 창업을 했는데, 물론 처음 창업에서는 망했죠. 경력이라는 게 개인적인 경험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설계로 경력을 쌓으신 분도 계실 거고 시공으로 경력을 쌓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특히나 시공에서는 분야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죠. 어떤 경력을 쌓아야 실제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보는 경력은 디자인도 시공도 다 좋지만 창업이 목적이라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경험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하고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회사 운영에 대한 경험치가 없다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든 회사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다니는 이 회사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창업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회사 다니는 2년 동안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금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속들이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인테리어 경력이 아예 없어도 창업이 가능할 거고 또 누군가는 1년만 배우고 나와도 창업이 가능할 거예요. 반면에 10년 동안 인테리어 경력을 쌓았어도 창업하지 못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어렵게 창업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 일을 하다 보니 포트폴리오가 없다, 어떻게 영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도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포트폴리오가 있었던 건 아니겠죠. 제가 일을 시작할 때는 고객에게 전화가 오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서 이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구나, 뭐 이런 감을 좀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인테리어 잡지에 있는 이미지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객이 이런 거 원하는 것 같아 라는 부분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서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정말 아날로그식으로 책을 통째로 들고 고객하고 상담을 했어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노트북 이런 데다가 자료 넣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상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날로그식으로 책에서 찾았지만 지금은 인터넷에 검색 몇 개만 해보면 좋은 자료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또 처음에 포트폴리오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에게 더 집중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내가 포트폴리오가 없다는 약점이 고객에게 가서는 나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니까 더 열심히 더 성심성의껏 작업할 수 있다라는 말로 좀 약점을 커버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했던 방법 말고도 이 포트폴리오를 대체할 수 있는,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1인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 디자인, 시공을 다 잘해야만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이거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일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외주 형태로 뭐 프리랜서를 고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지향하는 목표 지점이 어딘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1인 식당 창업을 했다고 볼게요.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사장님이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또 셀프 서빙으로
뭐 손님이 직접 음식을 가져다 먹게 해서 운영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장사가 잘 돼서 주문량이 늘어났다고 보면 혼자서 음식하는데 무리가 있을 거고, 또 홀서빙도 해야 될 거고요. 그때는 배달까지 생겼다면 이제는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됐겠죠. 그러면 두 가지 판단을 해야 돼요. 직원을 뽑아서 늘리던가 아니면 주문을 더 이상 받지 않던가. 여러분들께서 1인 창업을 하는데 그 목표 지점이 어딘가에 따라서 분명히 지향점이 달라질 거예요. 저희 회사 바로 옆에 혼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이 사장님 같은 경우도 일거리가 넘쳐나면 가끔 저한테 넘겨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커버가 안 되니 이 일을 가져가서 좀 맡아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장님도 직원을 늘리지 않고 본인 일을 제한을 두는 거예요.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목표 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혼자 창업을 했지만 나중에 사람을 늘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일 양만큼만 하실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3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시작을 했어요. 저는 회사 운영하고 영업 마케팅을 하고 디자인 설계 담당하는 사람 1명, 또 현장 시공하는 사람 1명, 이렇게 3명이서 팀을 꾸렸는데, 나가서 일을 만들어 오면 그 일을 받아서 설계팀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면 시공팀에서 잘 현장을 실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근데 일단 일을 만들어서 설계하는 동안, 또 시공하는 동안 저는 다른 일을 만들러 마케팅하고 또 영업을 했어요. 처음부터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량만 추구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고, 지금은 설계 디자인 팀이 현재 5명이 있고 시공팀은 3명까지 늘어나 있어요. 설계팀이 더 많은 이유는 저희가 시공도 하지만 디자인하고 설계만 해서 납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설계팀이 더 많은 건데, 항상 어떤 인원 구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효율적일지 여전히 생각이 많아요. 회사 운영해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실험들도 많이 해봤죠. 외주 시공팀을 활용해 보기도 했고, 또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활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정답인지 아직도 그 답은 찾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중인데, 결론적으로 인테리어 창업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창업을 해서 10년 이상 유지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창업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어떻게 10년 이상 유지하는 회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10년 이상 유지를 하려면 내가 하는 일을 반드시 수익으로 바꿔낼 수 있는 역량이 본인한테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가 없는데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관련학과 전공이 아닌데 창업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물론 이런 고민들도 좋지만 내가 회사를 창업했을 때 얼마나 장기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는 게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